카이에 파견도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상당량의 자료를 USB에 나눠 담아 빼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당국은 조력자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과 창원의대 신설을 요청한 상황인데 늘어난 정원이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중요해 보입니다. 함양군과 지리산 마천농협이 함양흑돼지의 가공과 유통, 판매를 책임질 함양흑돼지 가공유통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함양흑돼지 공동 브랜드인 지리산 감돈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 IC 복합 유통 상업단지 스카이시티 개발 사업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사업 부지 인근 농장주와 개발사 간 농장 진입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섬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고령화에 대비한 실버타운 조성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사천에 있는 카이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다 보니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파견도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카이에 파견된 기술자 중 한 명이 USB에 내부 자료를 담아 나가려다 적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빼내려고 한 정보를 분석하는 가운데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기술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KF-21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로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빼내려고 한 기술자는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된 30여 명 기술자 중 한 명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달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USB를 소지한 채 회사 밖으로 나가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에 적발됐습니다. 이 기술자는 KF-21 개발 자료를 무단으로 USB 여러 개에 나눠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당국이 USB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레이더 등 항전 장비와 시험 비행 기술 등 일반적인 기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출된 USB가 여러 개인 점에서 기밀 자료가 추가로 발견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당국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대한 자료를 유출하려고 한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1조 원을 연체한 상태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경찰청이 김해공항에 있는 항공대를 사천으로 옮기기 위해 새 청사를 건립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남경찰청 항공대 청사는 2007년 건립해 부산경찰청 항공대와 함께 사용해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협소한 청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천시 용량리에 119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새 청사는 업무동과 헬기 경납고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 항공대는 국가 주요시설 치안과 헬기를 이용한 교통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경남도 지역 특화 사업 연구 용역 대상지 발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남해에서 고려대장경이 판각됐다는 학술 연구를 토대로 남해군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문화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남해군은 경남도와 협력해 고려대장경 문화거리 조성과 화방사 사찰 문화 사업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의료개혁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인력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과 창원의대 신설을 요청했는데요. 늘어난 정원이 지역의료 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붕괴에 다가가고 있는 지방. 산청군 보건의료원에서는 내과 전문의 1명 채용에 1년이 걸리기도 했고 새하동 병원이 폐업하는 등
지역 곳곳에선 병원이 문을 닫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남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의료 서비스 불만족의 주요 이유로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을 꼽았고, 의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선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 확대와 창원 의대 신설, 지역 의사 선발 전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경남도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은 경상국립대 한 곳, 의대 정원은 7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기준 2.3명, 전국 평균의 3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 의대 정원과 비교하면 2.4%에 그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의료인력 확대를 통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 근무 의사를 뽑아 그 지역에 의무 근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 전형의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와 창원 의대 신설을 도전 과제로 정하고, 최근 박안수 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150에서 200명으로 증원하고, 창원에는 100명 정원의 의대 신설을 요청한 겁니다. 다만 의대 입학생이 전문의가 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의사 인력이 꾸준히 부족했던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물론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하동에서도 전문의급 의사가 시급한 상황. 이에 더해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도 오는 2028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만큼 확대된 의대 정원이 지역의 의료 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경찰서 서편 중안동 14-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타워가 조성됩니다. 진주시는 2일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 165억 원이 투입되는 주차장은 지상 3층 218면으로 만들어지며 올해 11월 완공됩니다. 진주시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주차장 조성을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13일부터 450억 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3%의 이자와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 수수료 1년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 건설, 운송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매, 소매, 음식 등은 5인 미만인 업체입니다. 마천 흑돼지는 사과, 양파, 산양삼 등과 함께 함양 지역 특산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국적 수준의 인지도 확보는 쉽지 않았는데요. 함양군과 지역 농협이 공동 브랜드 개발과 가공 유통센터 마련 등 흑돼지를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부위별로 진열돼 있는 먹음직스러운 돼지고기들. 최근 지리산 감돈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걸고 출하를 시작한 함양 흑돼지입니다. 흑돼지가 확실히 맛있고 저렴하고 품질 좋고 소비 많이 해야 되죠. 많이 팔아줘야 되고 농협이 살아야 되지. 그리고 마천 주민 같은만. 주산지인 함양군 마천면은 산지 비율이 높아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흑돼지 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천 흑돼지는 단단한 육질과 뛰어난 맛으로 함양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브랜드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가 수도 점차 줄어 현재는 9개 농장에서 명맥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함양 흑돼지가
최고의 맛과 육질을 자랑하고 있지만 함양만의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흑돼지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코자 함양군과 지리산 마천농협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리산 감돈이라는 흑돼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자 협의체 구성과 품질 인증 기준 설정, 가공 유통센터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흑돼지 생산과 가공, 유통, 홍보의 체계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기존의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가와 또 우리 가공유통센터와 또 먹거리로 하는 우리 흑돼지 먹거리 촌과 다 연계해서 특성화해 가고자 합니다. 흑돼지 감돈이의 특수성, 또 맛과 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지도 감독도 하고 지리산 감돈이라는 이름으로 명품화가 진행 중인 마천 흑돼지. 함양을 넘어 전국적인 먹거리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프로젝트에 남해군의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 큰별 순례길 조성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관음포 일대를 순례길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에는 모두 59억 원이 투입됩니다. 순례길은 무장의 길과 운구 순례길을 주제로 조성되며 전망시설과 해안 데크 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남해군은 올 하반기 실시 설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동군 정책자문단이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 실적 보고와 올해 자문단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주민 간 이견을 보여온 화계 119 안전센터 부지 최종 확정이 대표 성과로 꼽혔습니다. 한편 6개 분야 50명의 전문가와 지역민으로 구성된 하동군 정책자문단은 군정 정책 수립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천 IC 복합유통상업단지, 이른바 스카이시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올해 안에 모든 부지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막바지 공사 과정에서 한 주민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준 기자입니다. 돌무더기 안쪽으로 세워져 있는 굴삭기.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갑니다.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도 보입니다. 서부경남 최대 상업과 물류유통 거점으로 개발되는 사천 IC 복합유통 상업단지 부지 중 일부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 사천 IC 도시개발이 사들여 공사에 들어갔는데 인근 농장주가 사전에 자신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농장의 진출입로가 사라지자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해준 토지인데 매입이나 공사 시 자신과 협의해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했다는 겁니다. 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공사는 매입이나 공사 못 한다고 제가 전부 공개해가지고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 해놓고도 땅을 도로공사에서 팔았고 내가 앞으로 영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공사하라고 있는 기고. 이에 대해 사천 IC 도시개발 관계자는 단지 내 해당 농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민원이 종결됐지만 농장주가 기존보다 먼 길을 돌아가야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부지 98%의 공사를 마친 사천 IC 복합유통 상업단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10년을 끌어온 사업이 또다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합동설계단을 운영한 결과 설계 용역비 4억 2천여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합동설계단은 마을 안길과 농업기반시설, 재해위험지 등 읍면동 주민 불편해소 사업 213건, 총 사업비 66억 8,300만 원에 대한 자체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합동설계단의 자체 설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2024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현장 접수는 19일까지 진주와 통영,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온라인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창원에서만 운영했던 검정고시 고사장을 이번 시험부터는 진주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섬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등 모두 11개의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군 의원들은 고령화에 대비한 실버타운 조성과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2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회기를 끝낸 남해군 의회. 각종 심사안건 의결에 앞서 장행복 의원과 장영자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장행복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향후 노인복지의 핵심이 될 실버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해군의 경우 온화한 기후와 뛰어난 경관으로 실버타운을 형성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실버타운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이제 실버타운 조성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장영자 의원은 남해군에서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바닥 면적이 15평 이상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법령 시행일 이전에 세워진 건물은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겨우 5cm 높이의 턱에 가로막혀 시설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동식 경사로는 문턱에 펼쳐서 설치와 해체가 자유로우며 평상시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도 의결됐습니다. 가결된 안건은 남해의 유인도인 노도와 조도, 호도를 중점으로 하는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안 등 모두 11건.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의회 운영이 1건, 기획행정이 7건, 산업건설이 3건입니다. 5일에 걸친 회기를 모두 마무리한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해저터널과 신청사 등 굵직한 현안들이 올해 본궤도에 오를 예정인 만큼 향후 의정 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경남 지역 인구 감소 지역 11곳이 법무부 지역 특화형 비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에 하동과 남해, 산청과 함양 등 11개 인구 감소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거주 비자를 발급받는 3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확보됐으며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남 도립남해대학이 제27회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남해대학은 2일 남해국민체육센터에서 제27회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호텔조리 제빵학부 56명과 항공정비학부 44명 등 모두 283명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편 남해대학은 1996년 개교한 이후로 지금까지 1,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사천해경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성수품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경남도와 각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주말 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10도와 11도까지 올라 온화한 겨울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주말 내내 흐리겠는데요. 토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으니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린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함양을 제외한 우리 지역 대부분 오후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사천 2도, 하동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부분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는 오후부터, 제주는 종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2도, 부산 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흐리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55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1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로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